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평소에 한글 자모를 어떻게 읽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기역, 시옷, 티귿. 기역, 키읔, 시옷, 티귿. 기역, 키읔, 시옷, 티귿. 오늘은 한글 자모 바로 읽기와 도움 법칙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글 맞춤법의 간단한 흐름하고 그다음에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부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좀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그 참고 문헌을 보셔서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세부 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세부 규정을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사실 한 50항에서 한 50항 내외의 맞춤법이 있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 그런 것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맞춤법의 한 3분의 1 정도만 공부를 하면 사실 충분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맞춤법을 정확히 구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 다 아시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자, 한글은 모두 현재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이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참고 화면을 보셨죠? 예,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어떤가? 사실,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한글 자모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직접 제가 보조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하죠. 자, 뭐 놓고 뭐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읽어야죠? 예. 억인가요? 역인가요? 역일까요? 예.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이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기역이고요. 예, 혹자는 기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들을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 기역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시옷? 받침에 뭘 써야 되죠? 한번 봅시다. 아마 이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시옷이 맞고요. 예. 참 희한하게 뜯어지죠? 예.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죠? 자, T는 다 아시죠? 긋? 예. 그럼 긋 할 때 받침은 뭘로 해야 되죠? 긋인데 받침은 티긋이요? 예. 예, 좀 어렵네요. 예.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그 받침 그대로, 그 다음에 티긋. 예. 자신있게 말씀들 하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 티긋이 맞습니다. 자, 아마,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는 이 자음, 모음의 이름을 다 잘 알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 아마 이 자음과 모음 별로 의식하지 않고 발음을 하시면 아마 10중 8구는 티긋,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는 키역,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주 잘못된 발음이죠. 우리가 아마 영어 알파벳 28자의 순서라든가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공부 안 하신 분들을 빼놓고요. 자,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 한글 자모는 숫자도 더 적죠. 24개입니다. 그런데 이 24개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제대로 나열하거나 혹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수업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는데 10명에 1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머리를 다 합쳐서 답을 맞춰봐라 해도 14개 자음의 이름이 다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틀리는 이름이 바로 이런 키읔 혹은 티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아까 나왔던 거죠. 누구나 다 잘 아는 거고요. 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속담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알 수 있는 이름이죠.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부터 많이 좀 어려워하시죠? 치읒의 치읒 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키읒 받침이죠. 그 다음에 티긋이라고 많이 발음을 하지만 티읒입니다. 그 다음에 피읍, 히읒이고요. 아마 잘 보시면은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라면 한글 자모 이름 익히는 것은 선생님들은 이미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한글 자모 이름은 과연 어떻게 해서 붙여졌을까요? 그 원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틀리지 않는 자모 이름 있죠?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이거는 아무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다 잘해요. 우리가 잘 틀리는 자모 이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기억, 기읍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죠. 자, 디귿, 디귿. 자, 시옷, 발음은 똑같지만 시옷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디읒. 자, 이렇게 쓰는 것도 역시 잘못이고요. 자, 시옷은 시읒. 이렇게 발음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옷이고요. 자,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키윽하고 티읒인데, 주로 우리가 기억, 이거 잘하니까 기억 때문에 유추해서 잘못 틀리는 것 같아요. 기억이니까 키역,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르죠? 키윽이 맞습니다. 그것만큼 티읒도 많이 틀려요. 왜? 우리가 디귿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디귿과 티읒이 비슷하니까 그냥 티귿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다음에 받침이 뭔지는 아예 잘 모르고요. 예.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 잘 그 형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티읒이 맞죠? 자, 일단 어느 것이 많이 틀리는지 좀 눈여겨보시도록 하시고요. 보시고요. 자, 그럼 이런 자음과 모음의 이름이 언제 붙여졌을까요? 예?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이름이 언제 처음 붙여졌을까? 우리가 15세기 때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지금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예측은 해요.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느냐? 16세기에 그 최세진이라는 역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초등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죠.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한자 학습서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훈몽자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훈몽자의 법례, 즉 지금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한글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쭉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로 우리 지금과 같은 한글 자음의 이름이 붙여진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세진의 훈몽자해에서 한글 자모를 어떤 식으로 붙였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자모 이름은 16세기의 특정인에 의해서 특별하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라는 이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니은 발음을 하죠. 잘 보면 초성에 니은이 있고요. 종성에 니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니은이라는 발음이 니에서 첫 소리에 니은 발음이고 은 할 때 첫 받침에 그 발음이 니은의 음가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의 이름을 붙이는 기본 원칙은 이와 의에다가요. 이의 초성에 그 해당하는 자모를 놓고 그다음에 밑에 해당하는 자모에 종성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리을 하면 어때요? 리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자음과 모음도 그냥 이 안에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다 미음이면 여기다 미음을 넣으면 되는 거죠. 미음이 되겠고요. 자, 비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응이면 응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원칙만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14개 자음 가운데 반 이상은 이 원칙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문제를 풀어봤듯이 자,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원칙에 안 맞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자, 기역이 있어요.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되죠? 기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이름은 희한하게 기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먼저 있죠? 자, 디읒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디귿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읒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시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왜 이 세 가지의 자음은 이름을 좀 다른 것과 다르게 지었을까? 자, 그거는 이름을 붙였던 그 당시에
문자 사용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몽자의 최세진이 이런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기록을 했겠어요? 니은 써놓고, 니은 이렇게 한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니은 이렇게 쓰면 아무도 못 읽죠? 그러니까, 니에 해당하는 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은에 해당하는 한자를 써서 니은의 이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니은, 니은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리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미음은 어떻게 읽느냐? 미음, 비읍, 이응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역도 그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멋있게 기를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윽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한자를 다 뒤져봐도 윽이란 한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비슷한 발음의 역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기역이 아닌 기역이 돼버렸죠. 자,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훈몽자의 원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관용을 쫓아서 지금까지 기역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디귿은 조금 있다고 시옷부터 할까요? 이건 더 웃깁니다. 자, 일단 시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는 때 시자가 있으니까 멋있게 딱 썼어요. 그 다음에 읒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읒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가름할 만한 한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세진이라는 분이 머리를 쓰다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아, 한자에는 음뿐 아니라 훈도 있으니까 훈을 한번 이용해보자. 옷자가 뭐죠? 의자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한자 뜻대로 읽으면 시의가 되겠지만, 자, 우리는 시옷이라고 하죠. 이때 옷은 뭘 읽은 거죠? 자, 훈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할까봐 여기가 친절하게 어떻게 표시해놨느냐면, 시옷하고, 동그라미 쳐놨죠? 예, 그래서는 훈으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디귿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한자가 없으니까 끝 말자를 써서 디귿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시옷은 그 당시 표기의 한계 때문에 좀 다른 글자와 다른 체계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요, 이걸 현행 북한의 그 맞춤 자모 이름은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냥 편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그래서 기읍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비읍이라고 하고 그냥 시읍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남한에서는 어떤 그 합리성보다는 전통성을 더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불렀던 기역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걸 기읍으로 바꾸면 우리 속담도 바꿔야죠. 난 놓고 기읍자도 모른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칙만 잘 알고 계시고요. 기역, 디귿, 시옷만 예외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은 책에 넣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죠? 왜? 그냥 티읒, 초성, 종성 쓰시면 되는 거고요. 키역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키읒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우리가 정말 상식 밖에 문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대로 익혀야 되겠고요. 특히 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원리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평소에 자모 하나하나를 읽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발음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들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모 하나 읽을 때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별로 의식 안 하면요. 분명히 또 키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제대로 된 그 한글 자모 이름을 좀 익혀주시고 제대로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자음과 모음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기역, 니은, 디귿하는 순서는 아까 말했던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처음 제시했던 순서를 지금 우리가 관용을 따라서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33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을 통일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933년에서는 한글 자모의 순서를 딱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여러 국어 사전에서는요, 그 자모의 순서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따라 이런 자모의 순서, 어떤 사전은 또 저런 자모의 순서, 상당히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1988년에 맞춤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딱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보시면요. 뭐, 기역, 그 다음에 쌍기역, 니은, 쌍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히읗까지 가는 거. 뭐 되게 자음의 순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모음의 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아마 모음의 순서는 많이들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음의 순서도 우리가 원리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모음의 순서 하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순서 있죠. 뭐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이건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자, 한번 보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한글은 하나하나 획을 더해가면서 순서가 정해지는데, 아 다음에 획을 하나 더 하면 뭐가 되죠? 애가 되죠? 그러니까 아와 야 사이에 애가 들어가는 거고요. 야 옆에 획을 하나 더 그으면 뭐가 되죠? 예가 되죠? 그러니까 야 다음에 예가 들어가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나간다면 21개 모음의 순서를 익히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모음의 순서 혹은 자음의 순서를 잘 알아야지 어때요? 국어사전은 자음과 모음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을 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은 이제 전자사전 형태로 사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우리가 영어 28개 그 많은 것도 아는데 모음의 순서 모른다. 좀 자존심 문제겠죠. 예,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워졌으니까요. 쌍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쌍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표기죠. 예. 자, 합격률이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합격률이라고도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예, 쌍용이 맞습니까? 쌍룡이 맞습니까? 뒤에 거요? 앞에 거요? 예, 그럼 한번 손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앞에 게 맞다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이요? 예, 하나, 예, 좀 제가 숫자를 살려고 그러는데, 예, 되게 얼추 한 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쌍룡이 맞다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 예, 오히려 더 적으시네요. 예,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합격률이 맞다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예, 둘, 자, 그럼 합격률, 세 분이, 네 분, 예, 합격률, 예,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예,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요. 예.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조금 이따가 답은 말씀드리고, 자,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선생님들 반반이니까 선생님들 반은 틀리신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니까 찍어도 반이죠? 예.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아무도 못 맞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말의 두음법칙이라는 현상과 관련된 맞춤법 설명을 맞춤법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국어의 두음법칙이란 뭐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말의 발음 습관에서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어두에 말 첫머리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것을 아주 꺼려 합니다. 그래서, 리을이나 한자어에 리을이나 니은이 오면 그거를 그냥 이응이나, 리을은 니은으로 혹은 또 이응은 니은으로 혹은 리을을 다시 이응으로 바꾸거나 어쨌든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아주 꺼려해요. 그래서 다른 소리로 바꾸게 되죠. 계집 여자죠. 본음이 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녀 할 때는 여를 제대로 발음하지만 여가 앞으로 오면 어때요? 싫죠? 발음하기. 여자 이러면 뭐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여자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건너뛰죠. 리자죠. 그러니까 본음이 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 할 때 리 잘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단어의 첫머리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발음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리익 너무 이상해요. 자, 그래서 이익 그렇게 발음하죠. 북한 사람들은 리발소 이러지만 우리 그 언어 습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발소 이렇게 발음하죠. 바로 이렇게 말 첫머리에 리은이나 니은이 오기를 꺼려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두음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국어의 아주 대표적인 의문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국어의 전형적인 의문현상이기 때문에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해서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제10항부터 제12항에 걸쳐서 두음법칙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10항 한자음 여,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그래서 여자가 아니고 여자고 연세가 아니라 연세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랴, 려, 레, 료, 류, 리 싫죠? 그냥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량심, 안하고 양심 그렇게 발음하고요. 룡궁, 룡자, 룡이 본음인데 룡궁 안하고 용궁 그렇게 발음하죠. 마찬가지로 제12항도 마찬가지죠. 리을 오는 거 꺼려하니까 락원 그렇게 발음 안 하고 낙원. 올 레자니까 레가 본음이지만 레일 안 그러고 내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대로 그냥 그걸 규범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춤법을 틀리거나 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음 법칙에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예외 없는 법칙 없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래서 맞춤법이 어려운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외 사항이 뭔지를 우리가 익혀 나가는 겁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예외 사항은 뭐냐면 의존 명사의 경우예요. 자, 어두에 리을 니은 오는 걸 꺼려 한다고 했지만 의존 명사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거 몇 냥이야 할 때 냥, 니은이지만 그냥 씁니다. 모를 리 없지? 어때요? 모를 리, 리 오는 거 불편해. 난 이응으로 바뀌어야 되겠어. 그래서 모를 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예. 왜 의존 명사는 어두에 그냥 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낱말은 낱말이지만 앞말에 의존해서 쓰기 때문에 마치 말 중간에 오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두음 법칙에 우리가 크게 걸리지 않고 그냥 본음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말이 붙거나 합성어의 경우에서도 그 한자의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여는 어때요? 본음이 여였죠. 그런데 어두에서는 여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음절에서는 여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첫 글자에 여가 온 게 아니니까 신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미 여자라는 말이 이미 딱 굳건하게 우리 머릿속에 딱 고정이 된 거고요. 그 앞에 접두사가 신이 붙은 거니까 그냥 신여성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떤 단어가 있고 그 앞에 접두사가 붙은 거라면 그냥 본음대로 쓰지 않고요. 우리가 말 첫머리에 두음 법칙이 적용됐던 것처럼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또 공연불, 연리율 하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냥 연이율, 역이용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합격률이 맞느냐, 합격률이 맞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합격률이 맞느냐, 합격률이 맞느냐. 자, 원칙대로 하면 뭐가 맞을까요? 예, 본음이 뭐죠? 본음이 률이죠? 자, 두음 법칙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죠? 말머리에만 적용되죠? 근데 합격률이니까 어때요? 세 번째 음절에 왔으니까 본음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률의 경우에는 리을로 쓰는 게 맞아요. 합격률이 맞습니다. 아까 틀리신 선생님들은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합격률. 이건 아까 했던 건 문제 나왔고요. 자, 당첨, 당선. 아주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당첨률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응의 당첨률이 맞을까요? 당첨, 네, 니을이 맞죠?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반면에 당선이 왔을 때는 뭐가 맞죠? 예, 니은 뒤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응이라 그랬으니까 당선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입으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는 국어사전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으로 끝나느냐? 자, 모음은 확인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언어 습관상 모음 뒤에서는 률로 발음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까 이렇게 비률 안 되죠? 그런데 니은 뒤에서는 조금 리을로 발음하고도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니은 뒤에서는 율이다라는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율을 쓸 것인지 률을 쓸 것인지 문제는 국어사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처음 그런 말을 보더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길거리 가다 한번 이렇게 잘못 쓰는 거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요즘 방송 자막 많이 나오는데요. 방송 자막에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것들 집어가면서 보면은 방송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방송 자막이 잘못되는 거 한번 이렇게 집어가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게, 전 재미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재미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공부해 온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 그 밖에 이제 두음 법칙은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예외적인 것을 보면요. 이름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요. 외자 이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린, 최륜, 하륜 이런 경우에 그냥 본음대로 적으면 되고요.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두음 법칙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이라든가 는과 같은 경우에 발음을 잘못해서 우리가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독자난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난으로 쓰는 경우 참 많아요. 시사란은 괜찮네요. 비고난, 의견난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란자죠. 그러니까 독자란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우리가 태능 요즘 선능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정능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역시 이음절 이하죠. 그러니까 본음대로 릉으로 써야 되겠죠. 강능, 태릉, 정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냠냠 먹는다. 냠냠은 두음 법칙의 유일한 예외라는 것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음 법칙 문제는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가벼운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예. 게시판이냐, 게시판이냐. 야, 다들 아시죠? 어느 게 맞죠? 뒤에 거요? 예. 앞에 게 맞죠? 예. 틀리셨습니다. 예. 예, 역시 너무나 많이 틀리는 거죠. 게시판, 휴게실. 특히 이제 학급에, 선생님 학급에 다시 가보셔야 되겠어요. 국제 게시판 잘 붙어 있는지. 예. 여이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어이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휴게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틀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이의 개와 여이의 개가 발음상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앞에 자음이 없을 때는 잘 구별합니다. 예. 잘 구별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앞에 자음이 오면 구별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좀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어때요? 해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현행 맞춤법에서는 이제 이런 구별이 잘 안 되더라도 한자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써왔던 습관대로 적는 것이 원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 잘 구별 안 되지만 한자 원음대로 사례 이렇게 쓰고요. 태풍 우리가 어이로 쓰든지 여이로 쓰든지 실제 발음상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래 옛날부터 써왔던 대로 폐품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나 휴게실이냐 게시판이냐 게시판은 본래 한자음이 어이의 개고요. 휴게실 역시 본래 한자음이 어이의 개니까 우리가 폐품이라든지 개수 이런 것에 유추해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한글 자모 이름을 제대로 읽고 쓰는 방법과 두음 법칙과 관련된 맞춤법을 원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우리 흔히가 원리하면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두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어휘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한 원리를 익히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맞춤법을 익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한글 맞춤법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기초 지식을 잘 갖추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의 오류를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글 맞춤법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